끝판회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비트코인이 보면은 어제 제가 눌림목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 내려가는 과정에서 뭐 한 번 더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저점을 한 번 더 갱신을 한다면 그러면 또 좋은 기회가 오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칠 수도 있고, 두 가지 관점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갈지를 시간이 지나봐야 알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서 일부 매도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게 이런 눌림목이 올 가능성이 있었고, 이게 여기서 추후에 이렇게 떨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불안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지 마셔라. 대신에 그런 게 불안하다면, 그리고 떨어졌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좀 불안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장투나 이런 것들을 할 게 아니고 스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알트들도 좀 떨어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불안함을 가질 시점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웬만하면 그냥 사팔사팔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장투보다는 스윙에 저는 적합하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전략을 하시면 되고, 정말 내가 진짜 장투가 맞다 하는 사람들은 현금 비중이나 이런 원칙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정말 좀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이런 자리에서 한번 보는 것도 괜찮고, 항상 이 알트코인 기준으로 보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 당시의 알트를 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보면 알트들이 떨어지긴 했지만 도미넌스를 우리가 봤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거 보이시죠? 그죠?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반감기가 끝난 다음에는 도미넌스가 한시적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비트가 신고점을 찍으러 갈 때 다시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잠깐 반등했다가 계속 떨어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인데 일단은 좀 지켜봐야겠죠. 근데 도미넌스가 여기서 꼬리가 생기면서 고점 시그널 비슷하게 낸 거는 되게 긍정적이다, 알트한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렇게 쐐기 형태로 된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 여지는 남아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알트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뭐 위험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 못 버틴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이 비트코인을 섞어주는 것이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신에 웬만한 분들은 이 비트코인이 향후에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이런 가능성을 생각해 두고 여러분들 비트코인은 좀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그게 참 안 돼요. 그죠?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데, 요번에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불안했고 흔들렸다면, 근데 시간을 좀 잘 보내서 운 좋게 알트들이 반등해줘가지고 내가 멘탈 잡았다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장투와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항상 들고 계셔야 됩니다. 좀 더 많은 비중으로 그렇게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일단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후에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저는 그 과정에서라도 알트가 뭐 좀 흔들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저는 알트를 볼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 강조하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그거 쉽지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내가 정말 어떤 게 맞는 것인가, 무슨 투자가 맞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아 성찰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업비트를 이렇게 보면은 어제 제가 헤데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진짜 다행이라 생각해요. 원래 제가 이 시점이었으면 재료 뜨고 블랙록이 아무 묻지도 따지지 않고 매수하라 그랬는데, 근데 다행히 불행 중 다행인 것인지 제가 이때는 아파가지고 제 영상 찍을 때가 이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사는 거 아니다, 눌림목 와서 그 이후에 봐야 된다. 정말 블랙록이랑 연관이 있는데 그냥 아니 땐 굴뚝이 연기 나는 것처럼 흘린 건지 아니면 정말 관련이 없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블랙록은 얘기를 했거든요. 보면은 헤데라와 파트너십 관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쵸? 파트너십 맺은 적 없고 아무 관계도 없다, 펀드 토큰화를 위해 헤데라를 선택한 적도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헤데라는 그냥 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이걸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게 매집봉이 맞다면 이 과정들이,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까지 떨어진 다음에 횡보를 하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헤데라가 괜찮다 그러면 그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굳이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기 위에서 물린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항상 이런 과정에서 물리면 내가 갖고 있는 알트를 던지고 헤드를 들어오면서 또 물린 거기 때문에 계속 불나방을 하게 되면 이런 위험성에 노출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 투자를 했을 때 좀 안 좋은 습관들은 좀 바꾸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잘 넘어갔으니 저는 됐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분기 관점에서 추세 보유자들의 움직임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 근데 이거는 상승 또는 하락이 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렇게 뜨고 올라간 적도 있고, 이렇게 뜨고 떨어진 적도 있고, 이렇게 뜨고 올라간 적도 있고, 이렇게 뜨고 떨어진 적도 있고, 이렇게 뜨고 올라간 적도 있고, 이렇게 뜨고 올라간 적도 있고, 이렇게 뜨고 떨어진 적도 있고, 이렇게 뜨고 떨어진 적도 있고, 이렇게 뜨고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곧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일단은 횡보 기간이 끝난다면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횡보 기간이 끝나면 일단 위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반감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신고점을 이번에는 미리 찍었는데, 신고점을 갈 때 원래 저항을 세게 맞고 횡보를 하고 그 다음에 재차 돌파한 다음에 상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좀 중첩이 되는 걸 봤을 때는 아무래도 횡보하고 상승에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보면은 그 플랜 B의 S2F 지표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렇게 이제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튀어 오르고 가격 오르고. 그래서 이게 상승장에서는 되게 잘 맞는다 이렇게 이제 댄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랑 똑같은 관점이거든요. 조정 기간이 충분히 오래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플랜 B의 의견을 존중해보는 쪽으로 갈 거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면 항상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횡보가 되게 중요해요. 상승장에서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런 과정으로 계속 오르거든요. 근데 그 횡보의 길이가 짧아지냐 길어지냐, 그 길어지는 동안에 가격 등락폭이 크냐 작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실제로는 어쨌든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일단 횡보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횡보 이후에는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보면은 이 초록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모습이다라고 보면은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얘가 어쨌든 결국 밑으로 내려가야 가격이 고점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꺾인 상태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와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럼 이만큼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횡보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 월봉이 끝날 때 제가 음봉이었으면 좋겠다,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조정 때문에 그 음봉의 길이가 보시면 아랫꼬리 길이가 조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성에 안 차는 그런 과정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아랫꼬리 음봉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어쨌든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월 연속으로 양봉이 떴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음봉 나와줘야 돼요. 이게 안 나오고 8, 9 가면은 이거 진짜 여기서 시즌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쉬어가고 더 큰 상승을 노려보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진짜 좀 지루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사실 이거 우리 이렇게 꼬리를 보면은 여기 몸통들 기준으로 쭉 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리테스트를 했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 횡보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 지점을 잘 횡보하면서 버텨주면은 되게 좋은 구간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되게 좋다고 봐요, 저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을 보면은 2020년, 2021년과 동일한 10EMA까지 주봉상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은 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지금 12EMA에 대해서 지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구간을 받고, 여기 지지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간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도 뭐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인 소망은 2020년보다는 이때랑 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17년 장으로 가면 우리 정말 대박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소망은 이건데, 이런 가능성도 항상 열어놔야 된다 생각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그냥 그 차이예요. 덜 오르냐 더 오르냐, 그 차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는 뭐가 됐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걸 보면은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블랙록이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한 RWA인 BUIDL, 보통 비들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비들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계속 비들이라고 들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큰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되는데, 보면은 RWA는 전통 금융 발행사가 전통 금융사에게가 아닌 크립토 기관 및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하락장에 많은 프로젝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채권을 매입해서 기회비용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요가 생겼다.
그 덕에 현재 시장 규모가 1빌리언 달러에 형성되어 있으며 10빌리언 달러 이상의 마켓이 형성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보면은 최근에 들어서 얘가 이렇게 급증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보죠.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RWA 시장이 점점 커진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주도하는 게 사실은 이 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메타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까 핵심이 뭐였냐면은 그러니까 전통 금융사에서 전통 금융사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보면은 그렇죠? 크립토 기관 및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전통 금융 발행사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저는 우리가 웹3 그다음에 웹2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중간 단계인 전 2.5라고 저는 봐서 이게 있어야 여기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올 수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단계는 기관들이 ETF, 현물 ETF로 통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전통 기관들이 RWA라는 것을 통해서 토큰 마켓, 토큰 펀드에 대해서 진입하는 단계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 상승장은 특히 기관들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그 기관들이 지금 주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RWA이고 그다음 플러스로 많은 것들을 지금 매집하고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상승장 고점이다라는 생각보다는 이들이 들어와서 수익 실현을 낼 때가 고점이 아닌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리테일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막 열광을 하면서 코인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 저는 장이 끝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저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라고 봅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은 횡보하고 있고 개미들은 관심이 없고 하락장을 외치고 그 다음에 김프는 줄어들고 있고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센티멘트는 지갑들의 평균 중기 손익을 보면은 대부분의 알트코인에서 실현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개월, 3개월, 6개월 주기에 걸쳐서 지갑 총수익률의 시장가치 대비 실현가치 RV를 계산할 때 추적자산의 85% 이상이 절호의 매수기회라고 판단된다. 시가총액 급감 이후 공포심이 커지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진짜 많이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이걸 계속 공포심이 커져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웬만하면 비트코인 비중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알트도 좀 일부 팔아가면서 그렇게 버티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사실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센티멘트처럼. 그죠?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85% 이상이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단기 홀더들이 손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장기 홀더들도 벌었던 것 좀 많이 까먹고 이제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정쩡하게 들어왔던 사람들은 거의 물려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들이 알트한테도 진짜 좋다고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좋은 부분이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블랙록 ETF가 순유입이 제로가 됐다. 그래서 72 거래일 연속 유입기로 깨졌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유의미한 지표라고 봅니다. 이거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얘가 유입이 깨지거나 유출이 되거나 하면은 이건 뭐 조금씩 우리가 더 예의주시하고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ETF에서 자금 유입이 둔화된 반면 그레이스케일에서 약 1억 3천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순유출되면서 4월 17일 이후 가장 큰 유출액을 차지했다 라고 돼 있는데 이 그레이스케일도 압박이 끝나야 돼요. 근데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우리의 횡보 기간 동안 많이 털어낼 거거든요. 그레이스케일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 더 이상의 악재 같은 게 있어봐야 뭐 마운트 곡스 이 정도밖에 없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이번 조정일 때 기간 조정일 때 다 털어내면 저는 전혀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 그 3월 초반에 보면 그레이스케일이 보면 이거 40만 개를 갖고 있었거든요. 맨 처음 시작할 때는 60만 개였고 근데 이 40만 개가 어느 순간 줄어가지고 이제는 거의 30만 개가 깨질 지경이 됐어요.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보면은 3월 9일이니까 거의 한 달 반 정도 만에 이게 깨질 위기에 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어쨌든 계속 빠지고 있고 블랙록은 그 갭을 메꾸고 있고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블랙록의 보유 물량과 그레이스케일의 보유 물량이 역전이 될 수도 있다. 한 지금 2만 개 정도, 3만 개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게 조금만 있으면 역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구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되면 그레이스케일 손바뀜이 되고 제가 자꾸 질서 있는 퇴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수수료를 바꾸려고 그러고 이런 과정들이 되게 재밌는 구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끼리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운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브로커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 이 판매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세요. 이게 결국은 다른 종합금융사들과 마찬가지로 모건 스탠리 역시 1월 규제 승인 이후
고객의 비트코인 현물 구매 ETF를 제공했지만 투자자가 직접 어드바이저에게 문의해야 하는 비건유 방식을 유지했다. 근데 정책이 바뀌고 미국 투자 자문 애들이 직접 BTC 현물,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수요가 늘어난다. 얘들 책임 소재는 커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보면은 어쨌든 얘들이 확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ETF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되게 긍정적인 움직임인 거예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왜 가격에 변화가 없냐? 그냥 지금은 매집 구간이다. 횡보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장 때 이런 뉴스들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재료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현물 ETF 때도 마찬가지고 ETF 승인됐을 때 이렇게 가격이 조정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ETF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다시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이제는 ETF 때문에 올랐다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생각해보면서 조정장에 여러분들이 진짜 지치고 관심 없고 지루할 때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다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많은 성과 낼 것으로 기대하고 금보다 효성이 있다. 왜냐면 비트코인 어쨌든 2100만 개라는 그런 맥시멈이 정해져 있고 반감기를 통해서 계속 생산량이 줄어요. 근데 금은 문제가 뭐냐면 계속 뭔가 금광이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금이 우리가 전체 매장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갑자기 그 마켓캡이 늘어난다는 소리거든요. 그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채굴을 하면 또 늘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래서 금보다는 그런 부분에서 희소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지만 아직까지 전통 금융자산에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그래서 이게 저평가 구간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 이거를 믿게 되면은 그때는 오히려 비트코인이 가격이 거품이기 때문에 거품이 꺼질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이 대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과 반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좀 힘들 수도 있지만, 그쵸? 그냥 지루할 수 있고 힘들 수 있지만 사실 이 과정들이 다 있어 왔어요. 상승장에서는. 보시면 여기서도 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다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견디고 버텨냈기 때문에 그때 열매 과실을 맺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도 안 하겠다 그러면 사실 나중에 이런 자리에서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2021년에 상승장 다 와서 하거나 그럴 과정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했다면 이 과정들을 잘 견뎌보세요. 계속 저도 영상 올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항상 여러분들 뒤에는 제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저도 이제 몸 상태가 대실염이라 좋진 않아요 지금도.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실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영상을 찍고 하는 건데 네, 여러분들도 저도 이제 몸이 힘들지만 영상을 찍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들도 정말 지루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고요. 도움이 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